아쿠나 주니어 선수가 3전 닉스입니까? 네, 그렇죠. 칼날리가 너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왜? 이번 일주일만 못 치면은 저 새끼 뭐 하는 거냐? 왜 아직도 일본에서 얼쩡대고 있냐?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야구의 손흥민은 나오기 좀 어렵다 앞으로. 얘네 섭섭해하게. 저는 슈아버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으면 됐어. 슈아버하고 알바레즈가 홈런왕 경쟁한다. MLB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게 구워보는 MLB Q의 한명재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멤버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인 캐스터, 박문수 위원 그리고 송재우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틀란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애틀란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타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맨 올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선수가 올해 특히 이제 홈런 타점 역시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돌스 선수는 이제 2023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클랜드에서 넘어와서 첫 해였는데 네. 그때 쉬운 4개의 홈런 치고 139타점 올리면서 리그에서 전부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쉬운 4개 홈런은 애틀란타가 과거 이제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절부터 쭉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역사가 긴 팀인데 당연히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도 세웠단 말이에요. 네. 애틀란타는 과거 역시 이제 행크 아론, 행크 아론을 딱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행크 아론도 쉬운 게 홈런을 한 시즌에 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없었는데 물론 지난 2년 동안 29개씩의 홈런을 쳤는데 사실 그 전에도 30개 이상의 홈런, 35개 전후의 홈런을 꾸준하게 치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21개 홈런은 뭔가 이게 좀 부족한데 또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줬었단 말이에요. 네. 강하게 줬었는데 올해는 다시 홈런포가 살아나면서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24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물론 그 쉬운 3개의 그때 홈런 페이스만큼은 아닙니다만 지금 페이스 가게 되면 45개에서 쉬운 게 사이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치를 부풀리고 있고 타점도 쉬운 7개. 그러니까 이제 팀에 그리고 또 이 메더슨 선수는 나대는 선수가 아니에요. 늘 좀 조용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스타인데도 스타답지 않게 늘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제가 홈런 치면서 그때 그 쉬운 3개 홈런 칠 때 향기가 나는 게 올해는 또 밀어쳐서도 곧잘 담장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이제 이 선수를 주축을 왜냐하면 이게 아쿠나 주니어가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40, 70 기록 세운 그렇죠. 이후에 끊임없이 부상당하고 또 올해는 부상 없을 때도 너무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팀에서 고민인데 올슨마저 부진했다면 물론 다른 선수들 뭐 마카에레스 세컨도 그렇고 뭐 정말 다른 잘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올슨의 이런 올해의 다시 정말 자신의 모습 찾는 거는 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슨 선수는 저는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는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를 출장한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틀랜타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슨만큼은 정말로 부상 없이 계속 경기를. 이 선수가 지금 현역 네. 최장 그 연속 출장 기록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800경기 넘었어요. 네. 900경기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팀이 치른 90경기 그렇죠. 다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역대 순위도 7인가 6인가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그거 확인하고.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올슨 선수는 1루수는 그냥 올슨이 나옵니다. 애틀랜타 올슨이 나오고 심지어 1루 수비도 좋아요. 그래서 1루 수비에서 송구 건져내는 그런 뭐 스콧 동작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필딩 런 밸류 그러니까 1루수 부분 살펴보니까 1위가 시카고 컵스의 마이클 부시가 1등이고 그리고 2등이 이제 올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도 좋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애틀랜타 2022 시즌부터 지금 올해가 이제 5번째 시즌인데 네. 역대 이제 브레이브스 기준으로 5시즌에서 가장 많은 장타를 친 선수들을 좀 찾아봤더니 30년대 뛰었던 월리 버거라는 선수, 월리 버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356 장타로 1등이고 올슨이 2등이더라고요. 올슨이 거의 이제 349, 뭐 350 장타 이 정도 치고면서 2등. 행크 아론보다 많이 쳤습니다. 행크 아론이 이제 338 장타, 그러니까 첫 5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또 로컬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지아 출신이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때문에 애틀란타 팬들이
프리맨 선수를 그때 안 잡고 그렇죠. 다저스로 그렇죠. 갔잖아요. 예. 그걸 빨리 잊을 수가 네. 있었던 거죠. 예. 올슨의 이런 반등에는 저는 올해 이 나머지 선수들의 그럼요. 반등도 진짜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전 드레이크 벌드윈인 아, 것 네. 같아요. 물론 작년에 시즌왕인데 이거를 반전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드레이크 벌드윈 작년에 신인상 받을 때는 저는 약간 예. 줄 사람 없어서 받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뭐 이전에 신인왕들이 좀 막 셌던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도 예. 좀 있었는데 올해 초반에 다치기 전까지의 볼드윈은 정말 와, 이끌었죠. 잘했죠. 예. 진짜 잘 치고 뭐 홈런도 치고 뭐 안타도 잘 치고 뭐 이러면서 라일리가 못 해주는 것들을 볼드윈이 좀 해주면서 이제 올슨과의 이런 승부를 좀 해야 하는 상황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지알비스도 앞쪽에서 하면서 올슨과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 올해 또 저는 올슨의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마이클 해리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어, 훨씬 맞아요. 좋아졌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지 알비스, 마크 해리스 이런 선수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작년에 아지 알비스 2할 4푼에 네. 뭐 홈런 16개. 근데 올해 지금 거의 15개 홈런 치고 타이론 계속 2할 후반대 치고 있고 마크 해리스는 3할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작년에 홈런 역시 16개 쳤는데 지금 벌써 15개 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쭉 치고 올라오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아쿠나 주니어예요. 아하. 네, 아쿠나 주니어 선수가 3전 닉스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그냥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얘가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터질 때가 됐는데 이제 해놓고 이제 팔지는 않고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아쿠나 주니어 선수도 올해 부상 당하기 전에 홈런을 7개밖에 못 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수 내가 그걸로 많이 놀렸는데 팀에서 이제 무릎을 크게 하고 네. 그랬으니까 제발 좀 뛰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렇게 뛰고 난리 치다가 매년 다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선수가 돌아와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이 선수는 뭐 있기만 하면 네. 그리고 솔직히 라일리 모르겠어요. 오스틴 라일리는 지금 이거 봐도 약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KBO 팬이 봤을 때는 오스틴 라일리잖아요 이름이. 오스틴 못할 수가 없는 이름인데 오스틴 라일리. 어떻게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쿠나 주니어가 살아나고 저희가 1편에 말씀드렸었던 김하성 선수가 자신의 모습만 찾아도 그러면은 타선이 훨씬 그럼 정말 쉬어갈 때가 흔히 없다. 네. 그러고 두 번 선수가 본인의 자리는 유틸리티 내외야 다 맡아주면서 커버해주고 마테오 선수가 벤치에 있는 건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마테오 선수가 주전이다. 지금 성적 좋긴 하지만 이거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저금을 들은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타선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저축을 든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오히려 더 상승 효과를 불어올 수 있겠죠. 네. 관점을 조금 넓혀서 뭐 지금 이제 올슨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그 홈런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추세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팀으로 좀 시선을 좀 넓혀봤을 때는 사실 매돌슨이 홈런왕 경쟁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수 생각은 있겠죠. 네. 들어요. 왜냐하면 잘 치는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지어 많죠. 이게 에런 저지가 네. 사실상 올해 빠져 있죠. 이탈했다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에런 저지는 만약에 돌아오면은 엄청나게 또 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슈아버가 올해도 역시나 네. 가장 강력한 이 홈런왕 후보가 될 것 같고 아메리칸 리그가 이제 또 무주공산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요즘 뭐 알바레즈가 꾸준하게 잘해주고 네. 있다면 요즘은 까미네로거든요. 까미네로죠. 야 11경기 11홈런인가요? 맞아요. 뭐 홈런 나왔다면 홈런을 치고 지난번에 네. 6경기 연속 홈런이죠. 네. 네, 템파베이 기록도 세우고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작년에 40개 이상 홈런 치면서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WBC 때 보고 오. 이 선수는 정말 홈런왕 하겠구나. 왜냐면 네. 이 선수 지금 이제 22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22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시죠? WBC에서 지면에서 아 공 맞아요. 용할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파울르면 각도 때문에 그렇죠. 못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죠. 이 선수는 대형 홈런 치는 거 보고 이 선수는 이게 다르구나. 음. 사이즈가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카미네로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윈터리그에서 자국에서 경기 뛰면 홈런 치면 한 2분 3분 걸려요. 막 세레머니하고 막 목걸이 보여주고 뭐. 아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겠죠. 이번에 저 WBC가 좋아할 스타일. WBC에서 그리고 한 대 맞아요. 다음 바로 그냥 그 중남미하고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약간 나는 낭만파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주니어 카미네로 선수가 갑자기 처음에는 그 홈런 페이스가 빠르지 않았거든요. 좀 치다가 쫙 치고 올라더니 30개를 딱 되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나 자기는 40개 넘길 거라서 속으로 좀 사람이 겸손해라 속으로 그랬는데 너무 쉽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넌 겸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점,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7월 3일 기준으로 카미네로 선수가 올해까지 딱 162경기를 했더라고요. 그 기간에 홈런을 정확히 50개 쳤습니다. 50개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딱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홈런을 50개 때렸고 뭐 WRC 플러스도 뭐 당연히 150 정도가 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홈런 생산에 있어서 가장 핫한 타자는 카미네로가 현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역시 사실 슈어버를 빼놓을 수 아, 없죠. 그럼요. 네. 슈어버가 그래서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오늘도 홈런을 오늘 치면서 쳤어요. 네. 32호 쳤어요. 32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슈어버가 최근에 사실 그 등 쪽에 담 증세가 있어가지고 좀 홈런이 좀 줄었는데 역시 또 신시내티 원정 가니까 또 바로 역시 구장이 그렇죠. 홈런을 치고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이 시점에서 홈런 왕을 이제 경쟁하던 선수들과 지금 시점에 조금 다른 흐름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봤더니 작년에 저희가 딱 그 얘기 했었어요. 그 작년에 랄리, 저지, 그렇죠. 오타니 거기다가 그 에우에니오 수아레즈까지 그때 홈런을 한창 그렇죠. 잘 쳤었거든요. 작년에 미친 듯이 그 쳤죠. 애리조나에서 했을 때 그래서 네. 위원님이 뭐 홈런은 판타지 리그에서 뭐 다 그 선수 내 선수, 에런 저지 내 선수, 날리 내 선수. 네. 뭐 네. 너무 훌륭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서 30홈런 타자들이 꽤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좀 격차가 벌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좀 양상이 다른 게 20홈런 타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홈런 타자들이 많이 늘었고 30홈런을 친 타자는 녹화의 기준으로는 슈아버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시즌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칼랄리가 그거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왜? 이래서 작년에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이래서 야구 선수는 한 시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송재호 의원님의 말을 또 한번 되새깁니다. 네. 칼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칼랄리가 그 오늘 녹화의 기준으로 36개 홈런을 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작년에. 8일 네, 7월 작년에. 8일 기준으로 36개 홈런으로 1등이었고 에런 저지가 34개로 2등, 그다음에 오타니가 31개로 3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딱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랄리가 27개가 줄어든 9개 치고 있습니다. 9개요? 10개가 안 되고 타율이 1할 7푼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1할 7푼. 네.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포수잖아요. 그렇죠. 포수인데 너무 무리하게 출장하고 또 그쵸. 제가 시애틀이 아시다시피 거의 월드 시리즈 최초로 직전까지 갔어요. 챔피언 시리즈까지만 올라오면서 이 선수가 몸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좀 몸이 많이 사갔다. 네. 올해는 좀 내가 볼 때 물론 후반기에 이거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조금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로 잡아야 되지 않아.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선수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WBC 때도 출전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사실 좀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WBC 중계를 미국 경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윌 스미스랑 같이 나오다가 오히려 후반부 가서는 주전에서 밀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경기들 봤을 때도 웬만하면 지난해 랄리 기준이면은 페스티벌 그리고 또 막 약한 나라들이랑 많이 했잖아요. 네. 웬만한 페스티벌은 그냥 떠도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느린 볼에도 타이밍이 늦는 모습들이 보이더니 이제 결국에는 또 그때 아로사레나랑 악수 뭐 그렇죠, 그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말도 많더니 결국에는 이제 시즌 준비가 그걸로 하면서 늦어지면서 초반에 타격감을 좀 많이 잃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거는 뭐 번외이긴 한데 WBC의 여파가 어떻게 늘 느끼세요? KBO는 조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참가했던 네.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여파가 좀 많이 있다라고 느끼는 저 주장들이 좀 많습니다. 까미네로도 WBC 나갔고 네. 오타니도 WBC 그러니까 저는 네. 포지션, 나이 이거 또는 좀 개인적인 체력 여부 그냥 그 정도지. 예를 들어서 시범 경기할 때도 많이 다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WBC를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느낌이 늘 있어요. 맞아요. 매년 할 때마다. 맞아요. 어차피 다친 선수 다치는데 이것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 저는 솔직히 그게 동의가 별로 안 됩니다. 저도 WBC의 여파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곽빈 선수 네. 뭐 어제도 그러니까 159kg를 정확히 찍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158.6 찍었다가 네. 본인 최고 구속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WBC에 나와서 던지고 전혀 뭐 어떤 후유증 없잖아요. 근데 꼭 다친 사람들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약간 그 부분이 좀 크다라고. 김도영도 이야기를- 마찬가지고 네. 안현민이 뭐 다쳐가지고 뭐 지금 좀 그렇긴 하죠. 뭐 근데 그렇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는 선수들이 LG 출신 선수들. 아. 네. 뭐 문보경도 좀 네, 기대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약간 그들이 하던 루틴과 사실 그 대회를 나가면서 조금 이제 그 당긴 것이 뭐 사실은 LG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여파를 좀 많이 맡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영찬도 빠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영찬은 뭐 다쳐서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변명도 있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썼는데? 그런 데서 자유롭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시고 왜냐면 유영찬 같은 경우도 부상당하기 직전에 그 뭐라 나온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1세이브를 감독님들이 나왔죠. 감독님들이 3연투만 안 하면 돼. 왜냐면 이거 3연투하면 팬들이 난리 난단 말이에요. 3연투는 피하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 투입 그렇죠. 엄청나게 이길 때.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경기 하는데 4경기 심지어는 5경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얘기들 안 하시면서 웬 놈의 맨날 뭐 WBC 뭐 그런 거 국제 대회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국제 대회 우리 선수 많이 데려가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코드스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하여튼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WBC 국가대표를 차출을 하거나 특히 지금 그 각 팀의 유망주들 특히 이제 올해 선수들을 뽑을 때 네. 감독이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의 선수?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를 들어 하현승을 뽑는데 아, 설정진 드래프트에? 감독이 뭐 예를 들면 얘를 뽑아. 나 저 선수가 좋다. 예, 예. 아. 아니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을지 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데서 감독님들이 이제 우리 감독님들이 조금씩 마음을 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모 감독님은 내가 저 선수 뽑고 말고 내가 그때 있을지 없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하신 감독님도 계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프런트가 선수를 뽑을 때 그림을 그려서 뽑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는 관여하시는 그 의견 개진 정도. 근데 거기서 왜 쟤 안 뽑아? 쟤 뽑아. 이거는 내가 트레이드나 이런 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년 드래프트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보면 사실 드래프트 할 때 감독들이 그 헤드쿼터에 같이 전혀- 있죠. 네. 앉아는 있는데 그 선택을 하고 이거 주관하는 건 그 스카우트 팀장 그런 파트에서 하지 뭐 전혀- 단장이에요. 네, 단장이랑 이렇게 네. 그 스카우팅 스태프들이 하는 거지. 감독은 앉아서 아 쟤야? 왜 단장 아, 아니, 얘야? 감독이 거기 있는 거는 상위 현장의 라운드에 대표니까. 지명단 네. 선수 있죠. 그 선수를 축하해주기 네, 그렇죠.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감독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만이 많다 작년 드래프트. 아니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만 하세요. 본인이 뽑자 그런 선수가 만약에 뭔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남들이 뽑은 선수가 안 됐을 때 그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니면은 내가 뽑자되 잘된 애들. 애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과 프론트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감독이 네.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어떤 그 부분이 그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그걸 불만이신 현장 그 감독들이 있죠. 그리고 절대 그 얘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내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뛰고 싶어하는 선수랑 같이 뛰어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책임 감독님만 지시지 않아요. 맞아요. 프런트 직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단장이 될 수도 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선수도 방출될 수도 있고 선수도 뭐 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왜 본인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죠?
감독이 날아가면 코칭 스텝 다 날아가요. 다 나가죠. 오늘 괜찮으세요? 너무 지금 분노가 차는데 요새 조금 수위가 올라가셨네. 하도 그냥 그런 얘기 듣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좀. 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예,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송재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좀 현장에서 좀 들어주시고 높으신 분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예. 무라카미가 이제 옵니다. 그렇죠. 네. 무라카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일본 선수들 부러워요. 음. 무라카미 오죠. 오늘 저 중계하고 왔는데 오카모토 말로 홈런 쳤거든요. 맞아요. 네. 오카모토 있죠. 여러분 항상 잊으시겠습니다만 오타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오타니까지 있죠. 이러니까 일본 사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장타 경쟁을 하는 선수가 이제 오타니 한 명에서 이제 3명으로 또 늘어났다라는 것도 사실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오카모토라든지 무라카미는 그 기대치에 좀 뭐랄까요 리스크의 업다운에서 둘 다 지금 업사이드에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오카모토는 물론 뭐 다른 네. 타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참 요 일본 선수들도 참 부럽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이제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나타나는 완전히 리그 자체를 호령하는 슈퍼스타들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이치로 선수도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지금 오타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를 뭐 과거 처음에 시작한 노모부터가 출발이 맞아요. 그랬었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이제 ESPN에서 선정한 그 트레이드 가능 선수 7위였나요? 상당히 높은 순위였었고 확률을 거의 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 글을 쓴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정우는 견고한 주전이다. 네. 하지만 슈퍼스타는 아니다. 이렇게 써. 근데 사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더 잘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스타의 반열에도 오르겠지만 우린 늘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아쉬워서 좋은 주전도 좋은 그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럼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별따기인데 좀 그런 강력한 선수가 좀 더 나아졌으면 바람도 생기더라고요. 네. 조원빈 선수가 최근에 엄청 지금 뭐 잘하면서 이제 잘 치고 있더라고요. 더블 A에서도 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직행 선수 추신수 계보가 네. 추신수 이제 최지만으로 끊긴 그렇죠. 거거든요. 최지만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죠. 예. 그때 올라올 때가 됐다. 고우석 있잖아요, 고우석. 고우석 데트로이 미네소타 올라갔고 네. 생각해보면 그 선수 있었네. 저기 박효준. 박효준. 박효준도 뭐 박효준 양키스 배지환 때문에 정도는 배지환. 사실은 네.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조원빈 선수 얘기했던 게 이제 뭔가 큰 거를 칠 수 있을 만한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케이드 앤더슨 상대로도 홈런 치고 맞아요. 투수 전체 1등 유망주. 네. 네. 시애틀에 네. 되게 총망 맞는 유망주거든요. 이제 그 선수 좌완 투수 상대로도 그냥 넘기는 거 보고 충분히 머지않은 미래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올해 특히 지금 저 고등학교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그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꽤 있죠. 네. 그 선수들 지금 그 투타 이도류 네. 약간 또 사실은 뭐 이제 안 가기로 해서 얘기하기 좀 편하긴 한데 하현승 선수 하현승. 같은 경우는 양키스에서 오타니를 좀 기대하면서 픽업을 할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졌던 모양이거든요. 그게 저도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선수가 아니라 스카우트 통해서 들었는데 양키스가 300만 달러까지 제안한 게 맞답니다. 네.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300만 달러를 다 지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중남미 선수 2명을 데려오는데 쓸 돈이었었는데 두 선수하고 다 결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양키스가 아까 말씀하신 오타니 모델하고 슈리틀러 슈리틀러 같이 이건 체격 조건이 그렇죠. 좋고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이게 실링이 네, 높고 높다. 성장하면 무섭구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런 선수 찾아라. 하현승이 키 195고 맞아요. 195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몸의 균형이 완벽한 오타니가 그렇잖아요. 네. 삘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야 어차피 우리 지금 스카우팅 머니 남아 있으니까 쏴 해서 300만 했는데 하현승이 거절한 거죠. 네. 거기 가면 안 되나요? 어디요? 니포넴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왜 일본에 구리야마 감독 다시 불러오나요? 아니 바빠 요새. 이도류를 육성해 본 팀으로 가서 사실
이 경력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해봤던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뭐 사관학교 가려면 전문 사관학교 네. 가는 거죠. 반대로 키움 감독을 구리야마로 바꿔. 오. 그거 저기 설정진 감독 상당히 섭섭하겠는데요. 아이 묻자고 하는 얘기죠. 근데 잘 계시죠? 그래서 아무튼 300만 달러보다 뭐 3천만 달러, 3억 달러 바꿔가는 게 또 좋은 그 초이스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잘 커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300만 달러 거절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국내 그 신인 계약금이 정체가 돼 있는 입장이 쉽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네. 모르겠어요. 이제 하현성 선수는 한 가지 역시 또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미르 선수도 네.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그 텍사스로 난 김성준 선수 김성준. 이 선수는 자기가 간 이유가 거기는 보장을 해준댔다. 그렇죠. 네, 최근에 투타를 158 던졌다고 기사 봤는데. 김성준 선수는 네. 실제로 최근에 마이너 경기에서 투타로 뛰긴 하더라고요. 네, 네. 타격도 하고 투수로도 올라오고. 그 대목이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오타니가 지금 네. 현재 유일한 모델이니까 오타니가 사실은 이제 계속 미국을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니포넴의 지명을 받고 구리야마 감독 또 니포넴에서 어쨌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국내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메이저는 어쨌든 지금 그 선수들이 선택한 거 보면 네. 그런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좀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누군가 좀 혁신적인 생각 그걸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어보지 않은 뚜껑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미르 선수도 처음에 일단 더 보고 팀에서 훈련한 거고 바로 얘기했대잖아요. 너는 그냥 투수해. 네, 투수해. 근데 그때 국내 전반적인 스카우터들의 평가는 투수로선 거칠어. 그러니까 타자로선 거칠어. 타자로선 거칠어. 타자로선 거칠어. 쟤는 투수로 하는 게 맞아라는 분위기가 그랬었고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아시잖아요. 오타니 선수도 일본 내에서 반대 많았었죠. 그럼요. 많았고 메이저리그 넘어올 그럼요. 때도 네. 마찬가지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해서 지금 가서 뛰는 거야. 뛰는 건데 왜 두 가지를 다 해서 망신을 당하려 그래. 장훈 선생이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너는 투수로서 왜냐면 그때 투수가 일본에서 160 던지는 투수가 그때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너는 투수로 와서 성공을 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타니 그 선수 시리즈의 책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되게 네. 인상 깊게 봤었는데 고등학교 감독님이 오타니 지금 키 크고 있으니까 네. 멈춰라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야구 지도자 출신인 아버지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죠. 네, 막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뭐 동네가 뭐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역대급 선수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과 정말 이 전방위적인 이 노력과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진짜 그 혁신을 할 수 있으려면 총대를 매는 거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환경인가?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요. 네. 그거 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 받을 거 알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저는 구단도 마찬가지고 구단은 오히려 선수 드래프트 할 때 좀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스카우팅을 하고 뽑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현장 지도자분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예. 그렇고 막말로 하면 이분들이 뭐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네가 내 모가지 보장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적 못 내면 난 매일 미래가 없어. 그렇죠. 내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저는 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성적 안 나오면 이번 일주일만 못 치면은 저 새끼 뭐 하는 거냐? 왜 아직도 1군에서 얼쩡대고 있냐?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성적 지상주의 뭐 저는 그게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금 딱 그냥, 오늘. 예, 그냥 달리는 말에 요거 딱 씌워놓은 것처럼 지금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감독님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감독님들보다 환경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감독하면 난 감독 아니면은 다른 자리 못 가. 그렇죠. 지금은 코치로도 가시고 또 KBO에서도 일자리 마련해 주시고 네. 그 막말로 해서 이분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보다 환경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좀 물론 내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런 데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한장희 캐스터가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속도를 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빌리빈.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빌리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빌리빈처럼 물론 그 빌리빈은 아주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구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단 차원에서도 구단 감독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팬분들도 참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 올해 가장 놀라운 팀 저는 시카고 와이삭스 꼽았는데 과거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마찬가지 3년 연속 100패 이상.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 수모를 겪고 자기네들이 그 선수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경험 쌓아주고 맞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의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에 5년 10년 동안 그 3년 동안의 수모를 다 잊을 수 있는 영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지금 MLB 거포 이야기하다가 지금 KBO 그러네. 프로 선수들 유망주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일본 선수들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아, 오는 그렇죠. 건데 네. 맞네. 일본 선수들처럼 이렇게 장타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또 메이저리그 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사실 우리가 그런 롤 모델이 없습니다. 없죠. 전혀 아. 없죠. 사실은 박병호 같은 선수들이에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 박병호 선수도 자리를 못 잡았고 그렇죠. 그때 여러 명 선수 나갔지만 이대호 선수 이대호 너무 늦게 선수도 갔어요. 갔지만 맞아요. 결국 네. 이제 플래툰에 걸렸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많고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전형적인 거포는 저는 최인섭 그렇죠. 위원님이 아마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물론 추신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긴 했지만 거포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약간 일본이 뭐 다른 뭐 축구도 월드컵도 그렇고 좀 네.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WBC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그 추강 대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추강은 어쨌든 뭐 강도 사실은 짧았죠. 전성기에 짧았죠. 네. 이제 네. 사고를 쳤으니까 근데 대협이 그 롤모델이 되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항상 그거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메이저리그를 맞습니다. 보면서 예. 일본 선수 하는데 왜 우리 선수들이 없을까? 그렇죠. 못할까? 근데 저는 또 하나 그 다른 측면에서 드는 생각은 일본 선수들은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타니처럼 막 진짜 그 야구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좀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우리 선수들은 요즘에 사실 SNS 상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게 퓨처스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팬들과의 컨택이 조금 불미스러운 컨택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야구만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우리 선수들도 어린 시절부터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금만 야구 잘하면 사실은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편한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먹고 살기 편한 정도가 아니라 3대가 편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진짜 야구에 조금 더 몰입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요새 친구들의 그 거의 유일무이한 낙이 핸드폰과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또 팬덤 문화는 굉장히 비대화됐고 약간 그렇죠. 아이돌 문화와 맞아요.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사실 그거 빼놓고는 야구에 집중하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여건상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학원 스포츠로 야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 클럽 스포츠로 좀 바뀌어야 유소년들이 육성이 되고 저는 이런 문화 속에 학원 스포츠로 자리 잡아서 쭉 가면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야구의 손흥민은 나오기 좀 어렵다 앞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그 부분이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취해주는 행정적인 조치가 비현실적이에요. 네. 비현실적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약간 얼치기가 되네요. 그야말로 공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운동에만 완전 전념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도 아까 전에 일본 선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선수들은 명예를 되게 그렇죠. 중요시한다. 근데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좀 된 얘기입니다만 선수들한테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메이저리그 가서도 약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그 선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우리도 걔네들만큼 돈 줘보세요. 일본 선수도 연봉이 많아서 걔네들은 돈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를 찾는 거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 거의 전부 다라고 봅니다만 최종 목표 뭐냐? FA 대박이에요. 아니 그거를 내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실력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그건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본 출신의 선수들이 나이 많이 30대 후반 전성기 다 지났고 그런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가서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수가노 선수 전성기 지났어요. 지났죠. 근데 볼티모어에서 처음에 들어가고 지금 콜로라도 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적은 액수 돈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 프로야구를 그만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전성기 지난 거 알아. 왜냐하면 수가노 선수는 이 선수를 제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언급하는 거를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탐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고 하다가 인제 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이 선수 전성기 때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나서 왔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 있지만 리그 자체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성기가 지난 투수 데려올 때도 돈을 어느 정도 줘요. 섭섭치 않게. 그리고 와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 선수도 데려와서 마이너 계약하고도 오는 선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메이저리그 심지어는 못 올라간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왜 일본에서 한때 영웅이었던 선수가 저기 마이너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낸 꿈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선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무리 마이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끔 만들어야죠. 저는 그게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돈 신경 안 써. 명예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따라오기 얼마든지 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건데 네. 한쪽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얘기까지 난 괜히 이 얘기랑 흥분하고 괜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멀리 돌아왔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올해 그 장타자들 홈런 타자들은 굉장히 그 지금 추세 자체가 여러 선수들이 지금 그 앞서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아 맞아. 그래서 그 장타자 얘기하면서 요 클립을 하나 네. 따로 떼야 될 것 같은데. KBO 이래도 저 한국 야구 괜찮은가?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서 좀 특이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ABS가 이제 올해 도입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바뀐 이제 장타자들의 영향을 조금 살펴보다가 좌타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고 많은 홈런을 늘어내는 게 좀 확실히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도 보면은 뭐 슈어버도 그렇고 WRC 플러스를 순위를 상위권 세우더라도 뭐 아까 말씀했던 뭐 카미네로라든가 뭐 바비트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제임스 우드, 뭐 니커츠 뭐 이런 선수들 대부분 좀 좌타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ABS 영향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홈런 지금 순위 양대 리그. 그러니까 상위 11명이죠. 네. 11명 중에 8명이 좌타자네요. 그래서 이제 하현승 선수 아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양키스도 그런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타자, 그러니까 키가 큰 좌타자들에게 이제 ABS가 이제 다 체형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키 큰 좌타자들이 바깥쪽,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적용이 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좌타자의 바깥쪽이면은 포수가 프레이밍하기 가장 좋은 위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공을 그렇죠. 포수들이 프레이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잡아당기니까.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이 ABS 통해서 걸러지면서 카운트 싸움을 얻어가고 거기서 2차적인 장타자들의 그러니까 왼손을 가진 장타자들의 장타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포수는 무조건 네, 이손이니까. 그러니까 포수는 왼쪽에 왼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조금 찾아봤더니 이제 런 밸류, 그러니까 네. 100구를 던졌을 때 런 밸류가 이제 그러니까 구종의 위치마다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좌타자 기준 몸쪽인지 바깥쪽인지. 근데 이제 좌타자의 몸쪽은 15% 정도 늘었는데 2년 전에 대비해서는 올해는 좌타자 바깥쪽이 한 400% 가까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런 밸류 물론 아직 타격이 좋아졌다. 표본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슈아버 선수나 하퍼 선수가 옛날에 심판이랑 싸울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이게 스트라이크냐. 어떻게 이 바깥쪽 어떻게 스트라이크냐 하면서 집어 던지고 했던 부분들이 요게 되면서 카운트 먹어가고 오. 그걸 통해서 이제 장타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좀 많아졌다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아직 표본이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좌타자들이 어떻게 좋은 활약을 펼치는지 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오. 메이저리그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어서 ABS가 그렇지만 이제 KBO는 조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하나 있어요. 감정 싸움이 더 이상 뭐 아까 얘기했던 카이 슈어버나 저 누굽니까 브라이스 하퍼나 맨날 막 항상 화나 있는 얼굴이었잖아요. KBO는 이제 더 이상 기계와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최선을 다해서 갈등의 요소를 제공합니다. 안 받아줘요. 맞아. 아 자기가 안 봐놓고서 네가 신청 안 했잖아 이러면서 안 받아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야 이렇게도 심판이 개입할 수 있구나 싶은 요소들이 네. 좀 있어요. 요거 하나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오탄이랑 달튼 러싱도 한번 그랬죠. 그 장면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리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야, 이건 정말 내가 공을 딱 못 봤어. 이거 뭐 어쩔 거야. 어쩌라고. 예. 그리고 그쪽이 이게 너무 심판이 우리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뭐 감독이 항해도 웬만하면 서로 그런 게 없는데 그쪽은 심판이 너무 권위를 예전에 그렇죠. 너무 지켜줘가지고 네, 좀 맞아요.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작년에 이정우 선수 그 모자 만지다가 그것도 그 장면 한 번 있었어요. 아 참, 내가 그때 그 우리 이정범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이정범한테 아 사이즈 좀 작은 거 쓰라고 요즘은 좀 줄었는데 장두영, 아 이거 장두영. 매번 그거 진짜 안에 머리끈을 좀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요즘 덜 하더라고요. 네. 그땐 스윙 할 때마다 이러니까 아 저 불편하지 않나? 막 그러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진짜. 근데 오히려 이제 이제 이정우 선수가 헬멧이 벗겨지면서 네. 머릿결이 이렇게 탁 이제 아, 올리잖아요. 멋있잖아. 네. 그거 보고 멋있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 네. 이러니까 아이돌 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요즘에 또 머리에 또 길어. 근데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남자도 좀 막 심쿵해요. 저는 물론 그거 이정우 선수가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원중 선수 그 긴 머리 스타일에 잘랐어요. 요즘 자르고 이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벗겨져. 네, 보면서 마운드에서 아 저거 신경 쓰여가지고 요즘에 다 또- 멋있는 것도 좋고 그렇죠. 요즘은 팬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김원중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얼굴 자체가 이 선수는 너무 미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것까지 왜 철렁철렁 돼야 되는지. 예전에 제가 제일 좀 언짢았던 선수는 저기 스티븐 애쉬. 아, 아니, 농구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넘기나 몰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습관. 습관이에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 거울 공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길 지나서 그 쇼윈도 그 유리창 같은 거 꼭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아우 개인 취향입니다. 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홈런 2등인 알바레즈도 언급 안 하고 헌터군맨도 그 얘기는 얘네 정리할게요. 섭섭해하겠다. 저는 슈아버에게 개인적으로 강했으면 됐어. 슈아버하고 알바레즈가 홈런왕 경쟁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벤 라이스도 4등인데 벤 라이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양키스를 갑자기 또 이렇게 선수의 경지까지는 조금 더 4등인데 그래. 벤라이스가 저지가 빠지고 좀 시들거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확실히. 네. 네, 홈런 페이스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후반기에 제임스 우드 좀 주목하고 제임스 있습니다. 우드 신나게 치더라고요. 아니요, 네. 저는 멋있던데. 우드가 작년에 후반기에 페이스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물론 뭐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이 아까 슈아버하고 저는 알바레즈가 강력하게 경쟁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전할 선수가 카미네로. 이 선수는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페이스가. 아, 작년에도 잘해요. 똑같고. 네. 확실히 젊으니까 여름에 강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더우나라 출신에서 그런지 네. 더 신나해. 제가 그 올해 마이너리그 얘기를 김강민 위원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네, 템파베이 얘기. 네. 템파베이 잠깐 가서 네. 이제 잠깐 연수라고 왔는데 이 친구는 거의 기고만장하답니다. 네. 그 디아즈 있잖아요, 디아즈. 얀디 디아즈. 얀디 네. 디아즈는 뭐 커리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정 그래 갔다 와. 나는 안 갈게. 그러고 저 훈련 개인 훈련하고 그러는데 카미네로가 오면 일단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대요. 네, 이 선수가 거의 지금은 왕이에요. 그렇죠. 네, 왕인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는 선수가 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잠깐
그런 기세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벤 라이스도 잘하고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뭐 저기 자연스럽게 누구였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매돌슨. 매돌슨 얘기하면서 너무 돌아서 하여튼 다양한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PD가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편집하느라고. 아, 그러시군요. 세계 일주하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애틀란타의 옛날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 사이영 로테이션 이야기 하면서 애틀란타 특집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